원치 안녕하세요. 어떤 파이썬 독자 여러분, 널널한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찐요입니다. 네, 오늘은 11장 럼파이 ND 어레이라고 하는 이 객체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파이썬에 이제 numPy가 어떤 이제 수학 행렬 연산이라든지 이거 할 때 굉장히 강력하다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ND 어레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파이썬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ND는 이제 n dimensional, 즉 다차원 배열을 의미하는데 이런 다차원 배열의 연산이 굉장히 많이 지원돼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에 보면 1차원 행렬에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지는 행렬이 있고, 그죠? 4와 5와 6을 원소로 가지는 행렬이 있어요, 그죠? 얘를 더하면 뭐가 나올까요? 5, 7, 9가 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각 성분값끼리 더해서 여기 넣고, 그죠? 요 성분값을 더해서 여기 넣고, 그죠? 요 성분값을 더해서 여기에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새로운 행렬이 나오겠죠, 그죠? 그게 바로 할당된 C에 해당되는 그런 행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원소의 개수가 그래서 쉐입으로 하게 되면 3, 여기도 3 이렇게 해서 이 쉐입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봤더니 원소가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쉐입이 달라요. 그래서 요런 형태의 쉐입과 요런 형태의 쉐입에 대해서는 덧셈 연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operands could not be broadcast together with shapes. 가 서로 다른 쉐입들끼리는 연산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에러가 나오죠. 그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앞서 강의에 설명드렸다시피 파이썬 numpy ND 어레이는요, 이 쉐입이 엄청 중요해요. 모양. 자, 기억해 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ND 어레이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흔히 배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있는 1, 2, 3, 4, 그 다음에 10, 20, 30, 40을 원소로 가지는 두 개의 배열에 대해서 곱셈을 하는 거예요. 곱셈을 하게 되면 이 연산자가, 이 곱셈 연산자가 배열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면은 요 성분 있죠.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그리고 두 번째 행렬에 대해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골라가지고 요 두 개의 성분을 곱셈해봅니다. 그럼 값이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10이 나올 것 네, 같습니다. 10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에는요, 40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40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런 형태로 계산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 넣어주거든요.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90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90. 여기는요? 거기는 160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160.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죠. 그죠?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덧셈 연산, 뺄셈 연산, 곱셈 연산, 나누기 연산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각 성분 혹은 원소에 대해서 적용이 이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실습으로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먼저 1, 2, 3이라는 요소를 가지는 1차원 ND 어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A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어레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만들어줍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4, 5, 6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1차원 ND 어레이를 만들어서 B라는 이름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C라고 해서 이 두 어레이를 더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면 C를 출력해보면 각각의 원소들이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더해져서 5, 7, 9라는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쉐입이 다를 경우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1차원 ND 어레이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쉐입이 2인 어레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1, 2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는 이제 쉐입 2인 어레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4, 5, 6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3개의 원소를 가지는 B라는 어레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제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실행을 해보면
두 개 쉐입이 다르기 때문에 동작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제 행렬 간의 다차원 배열의 덧셈이 안 되거나 하면 쉐입이 잘못되지 않았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보시다시피 A점 쉐입이라는 속성, B점 쉐입 이렇게 속성을 확인해 보면 이 쉐입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덧셈이 안 되는 거죠. 아까는 1차원 어레이를 만들어 보았다면 이번에는 2차원 어레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1, 2, 3, 4라는 2차원 배열 A를 만들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B라는 2차원 배열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10, 20, 30, 40을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두 개를 더해주면 각각의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해져서 이렇게 11, 22, 33, 44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죠? 네, 마찬가지로 덧셈 연산을 한 것처럼 뺄셈 연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분값끼리 빼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아까는 1과 10이 더해졌다면 이번엔 1에서 10을 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6 이런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곱셈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곱셈을 하면 이렇게 1과 10이 곱해져서 10, 그리고 40, 90, 160 이렇게 각각 원소들끼리 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나눗셈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에서 10을 나눠서 0.1이고 2에서 20을 나눈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0.1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들 간 연산을 해서 0.1, 0.1, 0.1, 0.1이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A 행렬, B 행렬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각각의 덧셈, 뺄셈, 곱셈 연산의 사칙 연산이 각 성분끼리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한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죠? 네. 네, 되게 간단하죠. 그죠? 그죠? 그러면서도 되게 강력하고 그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렬 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무행렬의 곱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4 크기 행렬이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4 크기 행렬이 있다. 얘를 A라 하고 얘를 B라고 했을 때 A하고 B 행렬을 곱할 수 있을까요? 행렬을 곱셈을 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행의 이 열 성분의 개수하고요. 두 번째 행의 행 성분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이 만족돼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가정을 조금 단순화하기 위해서 2 곱하기 2 행렬에 대해서 그냥 곱셈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래서 곱셈을 하게 되면 행렬 곱은 언제 배웠죠? 중학교 때 배우나요? 네,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1, 2라고 하는 첫 번째 행이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첫 번째 행하고 10과 30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열 있죠. 네. 요 행의 성분과 요 열의 성분을 각각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더해주면 이 행렬의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의 곱셈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행렬 성분은요. 이 첫 번째 행의 성분이랑 요 두 번째 행렬의 두 번째 열의 성분 있잖아요. 그죠? 요거를 곱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행렬을 곱셈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성분값 우리 암산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이 값은 뭐가 들어갈까요? 10 더하기 60이니까 네. 70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70. 그렇죠? 이 네. 값은요? 20 더하기 80이니까 네. 100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100이 될 것이고, 그렇죠? 네. 이 값은 30 더하기 120이니까 190일 것 같습니다. 150. 이 값은요? 마지막으로 60 더하기 160이니까 220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행렬 곱셈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행렬 곱을 구할 수 있었는데 얘를 이제 파이썬으로 구현할 때는 num파이로 구현할 때는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matmul이라고 하는 요 numpy의 matmul이라고 하는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인자로 a, b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a하고 at 사인 있죠. 거기에다가 b를 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가 행렬 곱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행렬 곱에 있는 각각의 성분들 있잖아요. 70, 100, 150, 220은 각각 이와 같은 성분들 간의 이제 곱셈과 그죠? 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네, 네, 이제 행렬 곱셈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MB점 매트말해서 네. A랑 B를 넣어줍니다. 그렇죠. 엔터를 쳐주면 이제 행렬 곱셈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힘들게 구했던 거죠. 네. 그 값이네, 그죠? 마찬가지로 A, X 사인, 네, B 해주면 네, 또
똑같은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초간단 행렬을 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행렬 곱을 구해봤고 그것도 이제 이와 같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단위 행렬이라는 게 있죠. 그죠? 단위 네.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정방 행렬 중에서 대각 성분의 값 있잖아요. 요 값들이 1이 되는 요 행렬 있잖아요. 이 네. 행렬은 어떤 성질을 가지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곱했을 때 그 원래 곱한 그 원래 값을 그대로 출력하게 합니다. 그렇죠. 죠 네. 임의의 행렬, 이제 정방 행렬 A가 있을 때, 그죠? A, B, C, D라고 하는 2 곱하기 2 행렬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임의의 단위 행렬을 곱해버리면 원래 자기 자신의 행렬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네. 그것도 이렇게 실습해 볼 수 있는데요. 요거는 건너뛸게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ND 어레이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제곱 연산을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행렬끼리 곱하는 게 아니고 행렬에다가 임의의 그 스칼라 값 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1이 되겠는데 더해주게 되면요. 원래 행렬 성분이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성분에 대해서 1을 더해줍니다. 그럼 여기 뭐가 될까요? 2가 됩니다. 2가 되겠죠? 그죠? 네. 그 다음은요? 3이 됩니다. 그 다음은요? 다음은 4가 됩니다. 네, 그 다음 4가 되겠죠? 다음은 5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고요. 네. 만일에 이제 어떤 행렬에다가 성분값에다가 이제 100을 곱해봐요. 그죠? 그럼 네.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1에 100이 곱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100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에서 100이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200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여기는 3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는 400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제곱 연산도 할 수 있어요. 제곱 네. 연산을 써가지고 1, 2, 3, 4 행렬에 2의 제곱을 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1의 제곱은 1이기 때문에 네. 1이 들어가고 그렇죠, 1이 되죠. 네, 여기는 2의 제곱이니까 4 네, 4가 되고죠. 네, 그다음에 여기 3의 제곱이니까 9가 들어가게 그렇죠, 되고 9가 되고죠. 네, 여기는 여기는 16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네.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직접 한번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먼저 A를 이렇게 1, 2, 3, 4라는 값을 가진 행렬을 만들어 두고 네, 먼저 1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네, 이렇게 1을 더해주면 이제 각각의 원소에 1씩 더해져서 1, 2, 3, 4가 2, 3, 4, 5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빼보기도 할까요? 네, 네, 여기에 3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을 빼면 3을 빼. 이렇게 1, 2, 3, 4에 3씩이 빠져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곱셈 연산도 가능합니다. 네, 곱셈으로 아까 실행해봤던 것처럼 100을 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4에서 100, 200, 300, 400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누기 100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 2, 3, 4에서 100씩이 나눠져서 0.01, 0.02, 0.03, 0.04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곱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제곱을 해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이제 1, 2, 3, 4에서 1, 4, 9, 16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 모든 성분이 이제 곱해지고 더해지고 나눠지고 제곱되는 그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건 뭐냐면은 다차원 행렬을 생성하는 건데 3 곱하기 3 크기의 행렬 A 1, 2, 3, 4, 5, 6, 7, 8, 9 이런 걸 만들어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3 곱하기 3 크기의 행렬인데 모든 성분이 2예요. 자, 요거를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A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는 네.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원소가 들어있는 어레이를 한번 생성해보고 네. B는 모든 원소가 2로 가득 찬 원소이기 때문에 네. 이제 2차원이니까 대괄호를 두 번 쳐주고 2, 2, 2, 2, 2, 2, 2, 2, 2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엔터를 쳐주면 A와 B가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가 뭐냐면은 각각에 대해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해보는 거네요. 그죠? 한번 네. 해볼까요? 네, 그러면 A랑
b랑 더해보면 이렇게 각각의 원소들끼리 1 더하기 2, 2 더하기 3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더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A에서 B를 빼보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 2, 3, 4, 5, 6, 7, 8, 9에서 2가 빠진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이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곱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아까 1, 2, 3, 4, 5, 6, 7, 8, 9에서 2씩 곱해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지만 임의의 A에다가 더하기 2를 해도 네. 이 B의 성분이 모두 2니까 그죠? 네. A 더하기 B랑 결과가 같이 나오겠네요, 그죠? 네. 한번 돌려볼까요? 네. 이렇게 하면 아까 A 더하기 B를 했던 결과와 A 더하기 2를 한 결과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A 빼기 2도 동일하겠네요, 그죠? 네. 해볼까요? 네. A 빼기 2를 해봐도 이제 앞서 구했던 A 빼기 B와 A 빼기 2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연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앞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도움이 됩니까? 네.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익힌 내용을 두 번째 연습 문제 풀이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더 도움될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자, 이상으로 앤디 어레이의 여러 가지 연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구독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